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를 읽다 보면 그 지분법 관련된 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지분법 회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념만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회사에 어떤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투자할 때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할 때 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만약 A가 B라는 회사의 어떤 영업이나 재무 활동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B로부터 만약 우리가 원재료를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원재료를 공급받는데 이 원재료를 좀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회사가 거래처를 딴 회사로 바꾸고 우리한테 원재료를 안 주면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B라는 회사가 어떤 뭐 유통망이 좋다든지 유통망이 좋아서 우리가 매출을 이 회사한테 일으키면 이 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또 이 회사가 또 성장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 투자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분법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고 지분법 회계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때 무슨 금융자산 같은 경우 뭐 그 단기 손익 그 공정가치 평가 금융자산이 있잖아요. 이것은 평가를 해서 공정가치 평가해서 그 평가 금액에 대해서 단기 손익으로 하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해서 처분이익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지분법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지분법 회계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공동 지배력 A와 B가 공동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제 투자하는 주식들 이런 부분들도 지분법 회계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의적 영향력이 어떤 거냐? 유의적 영향력이 어떤 거냐? 이 부분은 뭐 이 처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또 이게 또 많이 있고 하니까 유의적 영향력이 어떤 거냐? 유의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분율이 20%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분율이 이 회사의 20% 이상이다. 그러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우리는 한 20% 이상이지만 단순 투자 목적으로 그냥 투자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그냥 투자한 거다. 우린 지분법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제시한 경우 명백한 사실을 제시한 경우에는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이 정도만 개념 파악하셔요. 그냥 지분율 20% 이상이 되면 지분법 처리할 가능성이 크구나. 그 정도 선에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0% 미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지분법도 적용을 하는구나. 이 정도 선에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법은 유의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지분율 20% 이상. 지분율 20% 이상이 되면 지분법 대상이 된다. 지분율 20% 미만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분법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선에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나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기업과 피투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를 하고, 경영진이 상호 교류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 미만 투자하더라도 A가 B한테 지분율이 20% 아니 뭐 15%라 하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지분법을 이제 그렇게 하시고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A가 아까 B로 자 이렇게 투자해서 한 뭐 30% 투자했다고 쳐요. 지분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A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 A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재무상태표 회계 뭐야 분계는 자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뭐라고 했죠? 대변. 차변 대변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냥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을 그냥 회계적 용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왼쪽이 뭐라고 했죠? 자산. 차변의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부채와 뭐예요? 자본.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는 차변,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는 대변,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는 대변,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는 대변, 그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차변,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는 차변 이렇게 분계를 하라고 했죠. 자, 관계기업 투자는 뭐냐면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 증가했죠, 차변. 차변 자산이 증가했어요. 차변 관계기업 투자. 우리가 그 금융자산 이런 개정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분법 적용 뭐 투자 주식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뭐 개정 과목은 약속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기 나름이에요. 관계기업 투자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이것은 개정 과목은 뭐 회사에서 일관적으로만 쓰면 돼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 그 다음에 현금을 주고 샀어요. 처음에 취득을 이 회사의 주식을 A가 현금을 주고 주식을 샀어요. 현금을 주고 주식을 샀어요. 그럼 현금이 나가죠. 자산이 줄어드니까 뭐예요? 자산이 줄어들죠.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고 자, 취득 시점 이후에 자, 당기순이익 이제 B라는 회사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B라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30%만큼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한테. A라는 회사한테. 그래서 지분법 이익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 이건 우리 회사의 단기 손익으로 포함이 돼요. 단기 순이익에 포함이 되거든요. 단기 손익으로 30%만큼만 이 회사의 30%만큼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익으로. 그리고 이만큼이 관계기업 투자 증가하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 그 다음에 배당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에서 현금을 받아요. 이제 현금을 받고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산이 늘어난 거죠.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 현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예요? 관계기업 투자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관계기업 투자,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이제 우리 당기 순이익은 이익 잉여금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익 잉여금 증가는 이미 이거를 했기 때문에 안 해요. 단기 순이익이 어차피 이익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 증가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처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을 통해서 그 이익 잉여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익 잉여금이 이때에는 그 단기 순이익에서 우리가 반영을 못했잖아요. 이 변경된 만큼 그래 지분율만큼 이 부분 변경된 만큼만 반영하는 거예요. 이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서 이익 잉여금이 변동되면 그래서 지분율만큼 곱해서 이만큼 반영하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 잉여금 변동이니까 뭐예요? 이건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하니까 대변. 관계기업 투자는 만약 증가했다고 하면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을 통해서 이익 잉여금이 증가했다고 보면 자, 관계기업 투자가 또 증가가 되죠. 자산이. 그래서 차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또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고 했죠. 손익계산서의 단기 손익 밑에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타 포괄 손익도 이제 B라는 회사에 기타 포괄 손익이 있으면 그 지분율만큼만 관계기업의 기타 포괄 손익 변동액에서 지분율만큼만 지분법 자본 변동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우리 회사도 이제 A라는 회사도 B라는 회사의 기타 포괄 손익의 30%만큼을 A라는 회사에 또 기타 포괄 손익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뭐냐면 그 지분법의 개념은 자 A가 B라는 회사에 30% 지분율을 가져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분법 대상이다. 그러면 B의 어떤 그 순자산 증감을 A 회사에게 그 지분율만큼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반영을. 그래서 이제 어떤 내 지분율만큼 이 회사 B라는 회사로부터 인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이제 뭐 간단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이제 회사가 그 이제 B회사거든요. 이게 B회사. 자, A가 B에 투자하는 거죠. B에 투자하는데 이게 B회사의
어떤 자본,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설립했어요. B라는 회사가 설립을 했는데 자본금이 1,000만 원.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 말에 이만큼 생겼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적이 생기고 이익잉여금이 생기고,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누적이 된 게 500만 원 똑같고, 2017년도 말에 또 이렇게 됐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적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00만 원이 플러스 돼서, 누적이라고 했죠. 이거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를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배당이 나간 게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빼주고 500만 원에서 플러스 300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300, 그럼 800이 되잖아요. 원래 이익잉여금이 80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배당을 빼줘요.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빠지거든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빼주고, 그 다음에 배당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회계 변경으로 인한 부의 누적 효과 50만 원, 50만 원 되죠. 이만큼 회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800에서 700, 650이 되잖아요. 650. 그래서 여기가 650만 원이 된 거예요. 여기가 650만 원이 이익잉여금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회계처리 한번 해봐요. 2016년도 회계처리를 보면 설립할 때 우리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30%면 뭐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취득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지분법 대상이라는 거죠. 관계기업 투자 자산이 증가한다. 뭐라고 했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부채, 자본. 예, 그래서 이것만 재무상태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분계는 쉬워요. 자산이 증가한다. 차변.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 감소하면 다시 반대로 대변. 예,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 300만 원. 그 다음에 2016년도 12월 31일 날 뭐예요?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있죠. 그럼 당기순이익에 뭐예요? 30%만큼 지분법 이익을 계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계기업 투자가 증가이죠. 자산이 증가한다. 차변. 상대계정 지분법 이익 15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상대계정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잖아요. 이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거에 대해서도 30%만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된 것들에 대해서 순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순자산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빼면 자본이잖아요. 이 자본이 순자산이에요. 이 순자산의 변동액을 다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A 회사한테. A 회사가 지금 분계를 하는 거예요. A 회사가. B 회사의 어떤 이런 변동 내역을 다 A 회사의 그 지분율만큼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지분법 자본 변동. 이건 뭐야 있어요? A 회사의 기타 포괄손익 누적액으로 가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적액으로.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이게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이거는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증가하니까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라고 했죠. 이건 기타 포괄손익 누적액이라는 자본이에요. 자본. 자, 그러면 2016년도 말 관계기업 투자 장부가액은 자 300만 원에서 얼마예요? 또 150만 원 증가했죠. 또 60만 원 증가했죠. 그리고 510만 원이라는 거예요. A 회사의 관계기업 투자라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510만 원이 아마 계산돼요. 재무상태표에 510만 원 관계회사 주식 기업 투자 해가지고 5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회계처리 한번 보면 배당을 받았잖아요. 배당을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 받았어요? 30%. 30% 받았죠. 30만 원.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 이게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이니까 줄어들면 대변. 줄어들었죠? 대변. 30만 원. 그리고 현금이 자산이죠. 현금은 늘어났어요. 30만 원 차변.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 31일 날 우리 보면 뭐예요? 자, 당기순이익이 되죠. 당기순이익의 30%만큼 뭐예요? 지분법 이익. 30% 90만 원. 그만큼 관계기업 투자라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차변. 상대계정 지분법 이익은 대변. 이렇게 하면 되고 상대계정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50만 원.
여기 보면 누적이익과 50만 원 있죠? 이것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어, 여기 이익잉여금 증가가 어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만큼만 지분율만큼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50만 원에 대해서 30% 그럼 15만 원. 그러면 이만큼이 마이너스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관계기업 투자가 마이너스 줄어들었다. 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그래서 대변으로 간 거예요. 그럼 상대 계정은 뭐예요? 지분법 이익잉여금 변동 15만 원. 이것은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A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에요. 자본이 줄어든다.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그래서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분법 회계 처리, 그 지분법의 개념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이게 지분법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분계도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재무상태표만 보면 분계는 쉬워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로 이렇게 거의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 계정이라는 거, 이것만 아시면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어요. 지분법. 그리고 지분법이라는 게 이거 유의적 영향력이라는 게 그냥 20%다. 20% 이상이면 거의 지분법 처리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미만이라도 이게 영향력이 있으면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막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러한 개념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관계 기업 투자라는 개정 과목이 나왔을 때 이게 지분법 처리에서 나온 거구나. 이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개념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재무상태표라든지 사업보고서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용어가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지만 않으면 돼요, 우선은. 그리고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제가 9월 6일 날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 조금 한 이틀인가 지났어요. 한 달 이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뭐 우리가 투자하는 순간까지 뭐 계속 해 나간다면 뭐 저도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나중에 뭐 시간이 바빠지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할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순간 내내는 계속 할 거니까 만약 혹시라도 뭐 제가 또 이걸로 또 본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정해진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해진 뭐 뚜렷한 계획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는 그냥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 없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계획이 잡히더라도 이 강의는 그냥 꾸준하게 해서 좀 올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뭐 나중에 바빠지면 두 번이라도 주말하고 일요일 두 번이라도 꼭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다는 거, 한 달 됐다는 것만 아시고,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머니까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사업 보고서 읽어주는 것들은 뭐 다 보려고 하지 마셔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론 동영상 가급적이면 많이 보시고 회사 사업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그냥 한번 좀 끌리는 회사 아니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회사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볼 때 먼저 한번 볼 때 이거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는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하고 공부하실 분들은 다 보셔요. 공부하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개 사업 보고서 50개 그다음에 회계 뭐야, 이론 동영상 쭉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회사들은 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금융 쪽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보험회사랑 또 은행권 이 부분을 좀 분석하고 싶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직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요. 좀 사업 보고서 보면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나중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좀 보험회사라든지 금융회사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미리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뭐 보험 쪽이나 금융 쪽은 안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좀 많이 해보셔요. 예, 이상입니다.